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정유라, 하수연 들었느냐? 정유라가 지금 2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는데, 네? 정말 이 정유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6년 만에 나와. 6년 만에. 정말로 비극적인 그 모습. 네?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본인이 전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어머니, 엄마 최서원, 최순실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 엄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것 외에도 이른바 최순실 일가가 쑥대밭이 됐어. 근데 그 최순실의 딸은 지금 생활비도 없어. 응? 이건 완전히 생활 극빈자야. 근데 조국의 딸 조미는 지금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 의사. 참, 정말 이건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냐면, 손석희와의 JTBC 대답에서 조국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러니까 좌파들이 문재인한테 열광하고 발광하는 거야. 이러니까. 네?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끝까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유라의 정자도 안 나와. 완전 송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른바 탄핵 배신자의 전성시대야. 국민의힘의 신주류들도 알아. 인간이라면 탄핵이 이게 인민재판이고 이 과정에서 정유라가 얼마나 억울한 인권 말살, 인권 참사를 당했는지 알아.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30년 징역살이를 했다는 것도 알아. 이 자들은 다 아는 거야. 네.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어느 인간 하나가 지금 관심을 보이냐 이거예요. 근데 어제 가세연에서 그 하더만요. 강영석, 김세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나도 귀에 들어와요. 난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분명히 뭐 상업적인 의도가 왜 없겠냐마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어? 그런 생각을 나는 솔직히 했어요. 탄핵이 과연 뭐냐 이거야.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인민재판이 과연 뭐냐 이거야. 이른바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 여성 3사람을 난도질해가지고 정권을 빼앗은 거야. 그래서 정권을 찬탈한 거야. 핵심이 그거예요.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성, 정유라라고 하는 여성을 난도질한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가부장적 그 여성에 대한 그 박해, 그 부정적 심리, 이걸 자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저 모양을 만든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응?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주선 취임위원장하고 그 사진 찍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제가 2013년 12년이죠 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명장을 받았을 때의 그 사진이 지금 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야, 저렇게 건강이 엉망이 됐구나. 정말 문자 그대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결혼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쌓였던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이 관음증. 나쁜 놈들이야. 정말 이 장면에서는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그 황음무도한 그 군주로서의 그 가짜뉴스,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 때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능가하는 광화문에 이 단두대까지 만들었잖아요. 단두대까지. 네?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불통의 폭군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최순실. 그건 뭐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라스푸틴. 러시아 짜르 군주 제도가 망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짜르의 부인, 짜르의 그 수도승, 짜르의 그 옆에 있던 그 수도승 라스푸틴이 그 짜르의 국정농단을 주도했다. 네? 이거 아니야. 그 딸이 누구냐? 그 박근혜의 라스푸틴의 딸이 정유라인 거예요. 과연 문재인이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경심 조민이가 불쌍하다는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정경심이 사면하고 이석기 사면시키고 김경수 풀어주고 거기에 끼워넣기 이명박하고 그리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리 없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정말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조민과 정유라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조민이는 불쌍하다는 거 아니야. 네? 이화여대 들어가려고 스펙을 위주했냐고.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그 스펙을 위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문재인이를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보낼 수가 없는 그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우리가 이 정유라를 도와줘야 돼.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출감한 뒤에 지금 딱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로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우리 정유라를 우리가 참 그야말로 그 한을 풀어줘야 돼. 대한민국이 과연 싹수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과연 정유라가 한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남양주에 산다고. 남양주에 지금 아파트도 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온갖,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네? 윤창중 사건 때 그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김포 신도시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그자들이 버려놓은 그 기자 나부랭이들이 버려놓은 그 쓰레기 더미들, 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 앞에 그 엄청난 쓰레기를 버린 그 장면, 그걸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프랑스 혁명의 마리 앙뚜아네트로 만들고 최서원을 이른바 볼셰비키 혁명의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정유라라고 하는 그 휘발유를 그야말로 막 완전히 화염병 던져버린 거야.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손석희. 네? 그게 손석희야. 그게 조선일보 최보식이고, 그게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스야고, 네? 그리고 이 최순실을 라스푸틴으로 만든 그 최초의 발상자, 그게 윤병중이고, 네?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400조,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감춰놓은 400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뒤집어 씌운 그 안민석. 이 자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네?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완전히 좌파의 심리 조작극.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을 동시에 대입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돌아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냄비 근성의 그 국민성에 불을 질러가지고 정권을 빼앗아서 한 분은 지금 대구 달성에서 완전히 지금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만들고 지금 최순실은 청주 여자교도소 거기에서 지금 18년을 확정받았으니까 앞으로 한 14년, 13년을 더 살아야 돼. 그리고 딸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가지고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예. 박근혜가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자, 6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실히 한번 들어보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어제 오후에 나왔죠. 알고 보니까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26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대구 사저에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20분간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쓴 그 친필 편지, 그 다음에 친전이라고 하죠.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뜯어볼 수 있도록 그 친전과 함께 초청장을 전달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박주선 위원장은 전했다. 여러분,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을 지금 절제를 좀 못하는데 한번 차분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신의 그 불행을 만든 거기에 그것을 주도한 장본인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의 취임 축하식에 참석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칼세 TV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충격을 받고 있는 이유, 왜 충격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야 할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윤석열, 자신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맞서 싸워주길 바라는 그 심정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가게 되면 이제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두 장본인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문재인, 윤석열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장면이에요.
자, 저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강을 그냥 흐지부지 건너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수가 있죠.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아주 마땅한 걱정이죠. 저렇게 유약해서 탄핵의 진실, 명예회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과연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감옥에 계실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그 이른바 박근혜 아미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 저건 자충수구나. 그런 의견이 아마 압도적일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한번 제가 해보겠어요.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은 잘못됐다, 저건 정말 결정적인 실책이고 자충수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당한 배신감까지 갖는 거, 저는 윤창중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런 걱정과 이런 가능성, 우려를 모르고 있었을까?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한다고 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옥에 보내면서 난도질한 당사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축하하러 가는 것 자체가 과연 자가당착이 아니냐,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당사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이 자가당착이지만 이걸 본인 스스로가 뛰어넘으려면 명분과 원칙 그리고 실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자가당착을 뛰어넘고 가는 것이 명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과 원칙과 실리가 아닌 각도에서 참석하는 것이 이런 자가당착을 뛰어넘는 명분과 원칙 그리고 실리 측면에서 더 남는 장사가 아니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참석한다고 봐요. 충분히 따져봤을 거다. 이게 명분과 원칙 실리를 따져봤을 것이다. 평생 정치로 살아온 삶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국가재건 최고 혁명위원장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명분과 원칙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못지않게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명분과 원칙 그리고 무슨 실리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느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명분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박근혜 아미가 생각하는 명분과 원칙의 관점에서 만약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자.
그럴 경우 국민 전체,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국민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여론은 잘했다고 볼 거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이걸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했다고 나는 봅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친전까지 보내주고 직접 박주선이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오지도 마라, 난 참석하지 않을 테니 라고 대구에 집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탄핵은 옳았다, 탄핵은 정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잘했다, 역시 박근혜는 소신의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할 거냐 이거야. 그렇죠? 아니, 이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대세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신한테 쏟아질 수 있는 그 비난을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참석을 했을 경우에 자신을 비판하는 그 비난을 또 왜 의식하지 않았겠느냐 이래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분과 원칙이라는 거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과 원칙과는 달리 일단 탄핵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나는 생각했을 거라 본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실리의 관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자신이 참석함으로써 어떤 실리를 얻게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아주 명징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구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대구에 거기에 들어 있는 것보다도 그날 참석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취임식에 참석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받는 거 결코 피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합니다. 영리합니다. 이 기회를 내가 왜 놓쳐? 이 기회를. 대구에서 은둔하는 것보다도 내가 전 국민에 가면 그날의 주인공은 박근혜가 될 텐데. 아무리 TV에서 비추지 않더라도 그날 주인공은 박근혜가 될 거야. 이걸 놓칠 리가 없지.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대단한 명분론자이면서 동시에 대단한 실리주의자다. 대단한 실리주의자라 생각한다면 이게 풀려요. 내가 왜 그 좋은 자리를 안 가? 내가 1년 싸울 거 1시간만 가서 버티면 되는데, 어우, 박근혜 살아있구나, 이런 소리 듣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야.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왜 놓쳐? 살아있다는 이 존재감, 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데, 취임식 날 대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어 보니 이건 아닐 거다 이거예요. 더구나 최고의 권위를 갖춰주는 모습 봤잖아. 친서로, 친필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방이 깍듯한 예우를 갖추는 거, 이게 여기에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걸 알고
이쪽에서 완전 종합적으로 대처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 성격상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실리가 뭐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준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 대구시장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수성을 국민의힘 공천을 원하고 있다. 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데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나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깊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내리는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혜로운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번에도 유영아에 대한 배려, 이것 때문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족을 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인가 윤석열의 그 꼬임에 현혹에 넘어가는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을 나는 가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술책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려들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난번 윤석열이가 방문해가지고 분명히 그 준 메시지는 뭐냐, 정치적 메시지는 뭐냐, 홍준표를 포기하게 만들고 유영아가 공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묵시적인 메시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 홍준표는 압승했고 유영아는 3등 참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난번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속았다고 보는 거지. 분명히 거기도 어떤 보장이 충분히 논의됐을 것이다. 블루블루님.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윤석열의 꼬임에 넘어가고 현혹되고 있다.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유영아 팩터다. 나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가 순진한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랬어요. 정치 지도자가 순진하고 순결한 건 미덕이 아니다. 이 마키아벨리 이야기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미덕이 아니요, 결코 칭송받을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느냐? 그 원천적인 문제도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순진한 면이 있어요. 네. 정치인이 순진한 것은 미덕이 아니다. 이건 칭송받을 일이 아니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좀 박 대통령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